재미있는 이야기가 톡톡. 지난 이야기. 진혁을 길들이기 위해 지나온 시간들. 화연은 자신의 감정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랑인지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다만 자신의 알 수 없는 감정과 요동치는 심장이 그를 향해 있다는 것만 알 뿐. 그를 향한 마음을 단념하려 할수록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의 얼굴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감정이었기에. 과연 두 사람의 감정은 어떻게 변하고 화연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차 탈취와 의문의 습격. 생포한 이들을 취조해 그 배후를 알아냈다. 화월상단과 인삼교역권을 두고 늘 대립해왔던 송강상단의 짓이었다. 하지만 증인만 있을 뿐 그 어떤 물증도 없었다. 화월상단 내부에서 어떻게 복수할지 고민하는 그때 화연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밤바람이 살랑였다.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화연은 어쩐지 속이 뜨거웠다. 진혁이 일을 마치고 마당 한가운데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 언제나 그렇듯 그녀를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가 신경 쓰이는 건 오히려 그녀 쪽이었다. 도대체 왜 저놈을 보면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 거야? 그를 곁에 두고도 신경이 쓰이고 보이지 않으면 또 불안했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너 뭐하냐? 화연은 일부러 거칠게 물었다. 그냥 하늘 보고 있었는데요. 하늘이 뭐 어때서? 내가 본다고 달라지기라도 하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가씨는 왜 저를 자꾸 보고 계시는 겁니까? 순간 숨이 턱 막혔다. 화연은 뻣뻣하게 굳어버린 채 진혁을 바라봤다. 그가 고개를 돌려 태연한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묘하게 장난스러운 빛이 스쳐갔다. 내가 언제 널 봤다고 그래?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반박할 수가 없었다. 정말로 보고 있었으니까. 이 자식은 대체 어떻게 내 속을 이리도 잘 아는 거야? 화연은 괜히 심술이 나서 부채를 폈다. 내가 내 곁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거지. 오해하지 마. 진혁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까? 하긴 아가씨께서 저 같은 하인에게 관심 가질 리 없지요. 그 말이 이상하게 거슬렸다. 그래, 당연히 관심이 있을 리 없지. 없는데. 그녀는 어쩐지 찝찝한 기분이 들어 괜히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진혁이 한 발 가까이 다가왔다. 근데 말입니다, 아가씨. 왜 또? 요즘 따라 자꾸 저한테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정말 아무 감정도 없으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시선이 깊어 보였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요동쳤다. 아무 감정도 없다니. 그럼 왜 난 이렇게 두근거리는 거야? 하지만 화연은 끝까지 부정해야 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인정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될 테니까. 그녀는 부채를 접으며 짜증난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헛소리 그만해. 너한테 관심 같은 거 없으니까. 그리고 뒤돌아서려는 순간 진혁이 갑자기 그녀의 팔목을 잡았다. 그럼 왜 얼굴이 그렇게 빨개지셨습니까? 순간 화연은 멈춰섰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뭐? 저한테 관심 없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아가씨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로 감정이 들킬 것 같았다. 화연은 강하게 손을 뿌리치며 돌아섰다. 헛소리 하지 마. 난 널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그대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뒷걸음질 치면서도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어느새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창호지가 가볍게 흔들렸고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단풍잎이 나부꼈다. 계절은 변해가는데 화연의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다. 저한테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 없다니까. 그런데 왜 자꾸 저를 신경 쓰십니까? 진혁의 태연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어젯밤 팔목을 잡았던 감촉이 생생했다. 단단한 손가락, 차가운 체온, 그리고 깊게 내려앉은 눈빛. 아, 짜증나.
화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순간 하녀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가씨 마실 다녀오시는 게 어떠세요? 사실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그놈이 떠오른다. 이대로 있다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래, 나가자. 시장에 나오니 복잡한 기운이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는 듯했다. 상인들이 왁자지껄하게 물건을 팔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진동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내고 부녀자들은 비단을 만지작거렸다. 그래, 괜히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인 하나한테 휘둘릴 내가 아니야. 그러던 중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화연은 자신도 모르게 발을 멈췄다. 그곳에는 진혁이 있었다. 그는 여유로운 태도로 장터를 거닐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우뚝 선 존재감이 느껴졌다. 그를 보고 있자니 화연은 묘하게 가슴이 답답해졌다. 왜 저놈이 여기 있는 거야? 그냥 가버릴까 했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가씨가 저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까? 진혁이 한 말이 떠올랐다. 아, 정말 짜증나. 화를 사기며 등을 돌리려던 순간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이거 정말 예쁘네요. 당신이 골라주신 건가요? 화연의 시선이 순식간에 돌아갔다. 길 건너에서 진혁이 한 여인과 함께 있었다. 젊고 단아한 여인이었다. 보랏빛 비단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손에 작은 놀이개를 쥔 채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진혁이 그 앞에 서 있었다. 순간 심장이 뚝 떨어졌다. 저 여자 누구야? 여인은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있었고 진혁은 특별한 표정 없이 가만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화연의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다. 이상했다. 아무렇지도 않아야 하는데 가슴 한쪽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진혁은 내내 자신을 향해 장난스럽게 도발했다. 저한테 관심 없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를 신경 쓰시는 거죠? 그 말들이 가시처럼 박혀왔다. 진혁은 여전히 여인 앞에 서 있었다. 여인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더 묻자 이번엔 진혁이 살짝 웃었다. 그 모습에 화연은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솟구쳤다. 웃었어? 이유도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이번엔 불쾌한 두근거림이었다. 질투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걸어나갔다. 이봐, 진혁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던 순간 갑자기 화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한껏 날카로운 눈빛을 한 채 부채를 접어든 모습이었다. 진혁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 아가씨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건 내가 묻고 싶군. 화연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장터 구경하는 중입니다만. 혼자. 아니요. 진혁은 자연스럽게 옆에 여인을 가리켰다. 이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화연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래? 이 여자는 누구지?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몰랐다. 진혁은 그녀를 빤히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아가씨께서도 질투를 하십니까? 심장이 내려앉았다. 네, 내가 왜 질투를 해? 그러시군요. 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럼 저는 계속 이분과 구경을 하러 가도 괜찮겠군요. 그렇게 진혁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다. 화연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그를 붙잡았다. 안 돼! 진혁이 멈춰섰다. 여인도 당황한 표정으로 화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 화연의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그냥 그가 다른 여자와 있는 게 싫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데에 두고 볼 수는 없지. 억지로 변명을 만들어냈지만 자신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냥 싫었다. 진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곤 그 여인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아, 네. 알겠어요. 여인이 멋쩍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다.
그리고 남겨진 둘, 진혁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화연을 바라봤다. 아가씨, 뭐, 방금 행동 정말로 질투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지. 내가 다른 여자랑 있는 게 그게 보기 싫어서 그런 거야. 진혁이 살짝 웃었다. 그걸 질투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씨. 화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진혁이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다. 그를 신경 쓰는 이유를. 그 순간 심장이 격하게 뛰었다. 이럴 리가 없어. 난 절대. 하지만 그녀는 이미 늦었다. 화연은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다. 질투. 내가. 절대 그럴 리 없었다. 그저 하인 주제에 주인을 두고 딴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게 꼴 보기 싫었던 것뿐. 그래, 단지 그뿐이었다. 하지만 자꾸만 진혁이 떠올랐다. 그걸 질투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씨. 그가 가볍게 웃으며 내뱉은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심장 한쪽이 쿵쿵 요란하게 뛰었다. 웃기지도 않아. 화연은 자리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들이켰다. 하지만 아무리 진정하려 해도 속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이대로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래, 한바탕 쏴붙여야 속이 시원해지겠지. 그는 자신이 주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걸 알아야 마땅했다. 화연은 치맛자락을 휙 넘기며 그를 찾아갔다. 그날 저녁 진혁은 마당에서 검을 닦고 있었다. 이제는 별일도 아닌 듯이 늘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어쩐지 난 찍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모습조차 눈에 거슬렸다. 화연은 가까이 다가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감히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녀? 진혁은 고개를 들었다. 감이라뇨, 아가씨. 뭐? 아가씨께서 저에게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신다면야 당연히 제가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관이십니까? 그 순간 화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아니야. 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야. 그래서 화연은 생각보다 강하게 나가고 말았다. 그래, 내가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깨달았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왠지 가슴이 저렸다. 진혁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아가씨, 이제 제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화연은 순간 모든 피가 쫙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말이다. 그날 밤 화연은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너한테 관심 없어. 누굴 만나든 신경 안 써. 그런데 이상했다. 그 말을 하고 나자 더욱 마음이 불안해졌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아도 계속 진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태연한 표정, 짙게 웃던 입가,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 화연은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화끈거리는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게 뭐야? 정말 뭐가 문제지? 그리고 그때 창밖에 서 있는 진혁이 보였다. 달빛 아래 그는 멀찍이 서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화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결국 닿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내린 채 그를 계속 바라보기만 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감정은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자꾸만 그를 찾고 있다는 것. 그가 다른 여자와 있으면 분명하게 불편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내 곁을 떠나가면 안 된다는 것. 화연은 꽉 입술을 깨물었다. 이게 정말로 그를 향한 마음일까? 화연은 요 며칠 동안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다. 진혁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그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새 그녀의 시선은 그를 찾고 있었다. 그를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가 다른 하인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은근히 신경이 곤두섰다.
그리고 그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저한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가씨. 그게 더 신경 쓰였다. 하, 화연은 부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 이건 그냥 내 기분이 복잡한 것뿐이야.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먼저 그를 찾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화연은 장부를 정리하며 심드렁하게 말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진혁은 대청마루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가씨께서 여기 오셨으니 오히려 제가 묻고 싶군요. 뭐를? 왜 저를 자꾸 찾아오십니까? 화연은 움찔했다.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왔다. 그렇습니까? 진혁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이상하군요. 요즘 아가씨께서 저와 마주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저를 찾고 계신 겁니까? 그의 말에 화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웃기지 마. 나는 내가 있는지도 모르고 왔다고 했잖아. 그녀는 부채를 힘껏 접으며 돌아섰다. 그러나 그를 지나칠 때 그의 손끝이 스치듯 스쳐갔다. 화연은 순간적으로 멈춰섰다. 그 짧은 스침에도 심장이 한순간 크게 뛰었다. 마치 그가 일부러 건드린 것처럼. 그녀는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하지만 화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날 밤 화연은 작은 뜰에서 다시 그와 마주쳤다. 이번에는 정말로 우연이었다. 진혁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달빛이 그의 옆얼굴을 은은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발견하고도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화연은 왠지 모르게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녀는 어색하게 말을 건넸다. 아가씨야말로 왜 여기 계십니까? 그냥 바람을 쐬러 나온 것뿐이야. 그렇다면 저와 같은 이유군요. 이상했다. 분명 아무것도 아닌 대화였다. 그런데도 이 거리, 이 공기, 모든 것이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그 거리감을 좁히고 싶다고 생각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십수일이 지나갔다. 화연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그를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그를 보면 가슴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애써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진혁은 여전히 선을 긋고 있었다. 아가씨, 이 이상은 안 됩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화연은 그 말이 못마땅했다.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지? 진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널 좋아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느냐?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건 분명 동요의 흔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가씨와 저는 다릅니다. 다르다니? 난 내가 하인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뭔데? 화연은 속이 터질 것 같았다. 이렇게 선을 긋고 밀어내려는 태도.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왜 자꾸 그녀를 신경 쓰이게 하고 왜 자꾸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선을 긋는 건데? 난 내가 밀어낸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 화연은 진혁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진혁은 그런 그녀를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손이 움찔하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녀를 잡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연은 확신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감정을 모른 척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그날 밤 화연은 뜰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진혁의 말과 태도로 가득 차 있었다. 웃기지 마. 그녀는 부채를 꼭 쥐었다.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야? 내 마음이 이토록 너를 원하는데. 그때 마당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진혁이 서 있었다.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그는 차분하게 물었다. 화연은 가슴이 뛰는 것을 애써 숨기며 말했다. 너야말로 왜 아직 안 자고 있는 거지?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아가씨,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밤 공기 속을 가로질렀다.
무슨 말이든 해봐. 다치실 겁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화연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그녀가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감정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었다. 그렇다면 너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다. 넌 정말 아무렇지도 않느냐? 진혁은 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화연은 그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가장 큰 장벽이 될 것이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한치의 거리도 없이 마주 서 있었다. 숨소리조차 조용한 밤이었다. 화연은 진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넌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그녀는 다시 한번 물었다. 진혁의 입술이 살짝 떨리는 듯 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고개를 저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아가씨. 옳고 그르고를 따질 문제야? 그의 침묵이 화연의 속을 더더욱 태웠다. 난 너를 좋아해.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니 너도 솔직하게 말해. 넌 날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가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 순간 그는 마치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슬을 끊으려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전 아가씨를 그는 말끝을 흐렸다. 그 한마디를 끝까지 내뱉는 것이 곧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화연은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그 강을 건넜다. 그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내가 감히 선을 긋겠다면 내가 그 선을 무너뜨리면 되는 거겠지. 화연은 그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그 순간 진혁의 숨이 거칠어졌다. 아가씨, 날 밀어낼 거면 지금 당장 밀어내. 하지만 못하겠다면 진혁은 입을 다물었다. 항상 여유롭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날 더 이상 도망치게 만들지 마. 진혁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한없이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그가 한 선택은 화연의 손을 잡아내리는 것이었다. 미안합니다. 그는 한마디만을 남긴 채 그녀에게서 한 발짝 물러섰다. 화연은 그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다. 왜? 대체 왜?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야? 진혁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다가서는 순간 그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붙잡았다. 그러나 그것이 화연의 감정을 막을 수 있을까? 그건 이미 늦어버린 일이었다. 그날 밤 화연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가 떠올랐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아내리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가슴을 죄어왔다. 왜 거부하는 거야?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다. 분명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닐 텐데. 그가 그녀를 보는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감정이 있었다. 그건 분명 애정이었다. 그런데 왜 그 감정을 부정하는 걸까? 화연은 이를 악물었다. 좋아. 내가 끝까지 도망친다면 내가 널 붙잡을 거야. 그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화연은 일부러 마당 한가운데서 진혁을 불렀다. 진혁, 그가 그녀를 보자마자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이내 평온한 얼굴로 다가왔다. 부르셨습니까, 아가씨? 그래. 내가 내 옆에서 일한 지도 꽤 됐지. 예, 그런 것 같군요. 그럼 이제 내가 내 옆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겠네. 그녀는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내가 내 옆에서 계속 일하는 게 불편한 건 아니지. 진혁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그녀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어설프게 넘기려 했다. 아가씨께서 확 하신다면
저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습니다. 허락? 화연은 피식 웃었다. 그럼 내가 허락하면 내 곁에 계속 있어 줄 거야?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다가섰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넌 내 그림자야. 예, 한시도 떨어지지 마. 어디를 가든 내 옆에 있어. 그의 입술이 단단히 다물어졌다. 그는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화연은 더 이상 도망칠 구멍을 주지 않았다. 그를 자기 곁에 묶어두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 왜 아무 말이 없어? 아가씨, 이건 싫어. 그녀는 태연하게 되물었다. 싫다면 떠나. 진혁의 손이 움찔했다. 그런데 떠날 거야? 그는 답하지 않았다. 떠날 수 없다는 걸,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걸, 그 누구보다 그가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결국 그의 대답이었다. 화연은 만족스럽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럼 이제 넌 내 옆에 있는 거야. 그녀는 그의 소매를 가볍게 잡아당겼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자신의 손에 포개었다. 진혁의 눈동자가 커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화연은 단단히 붙잡았다. 놓지 마. 아가씨, 난 이제 내가 날 멀리하는 게 싫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놓지 마. 진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마지막 벽이 무너졌다. 그날 이후 화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도망칠 수 없다. 그러니 그녀도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진혁을 좋아한다는 걸 인정했다. 그리고 그에게서도 같은 감정을 느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다. 그가 더 이상 자신을 밀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날 오후 상단의 정원, 화연은 일부러 진혁을 불렀다. 나랑 같이 가자. 진혁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디로 말입니까? 바람 좀 쐬러. 그녀는 단순한 일이라는 듯 가볍게 말했다. 하지만 진혁은 알았다. 이건 단순한 산책이 아니란 걸. 이제부터 그녀는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지요. 그는 조용히 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길을 걸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바람이 살랑였다. 그러나 이 정막 속에서 화연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슬쩍 그의 옆으로 바짝 다가섰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소매를 살짝 잡았다. 진혁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아가씨, 왜? 그녀는 모른 척하며 되물었다. 또 도망칠 거야? 그의 입술이 단단히 다물어졌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그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이번엔 소매가 아니라 손가락과 손가락이 맞닿는 진짜 손이었다. 이제는 나도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너도 나 좋아하지? 진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니라고 말해봐. 화연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래도 잡을 거야. 아가씨, 그러니까 도망치지 마.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진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밀어낼 수 없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화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바람은 달빛을 머금은 채 살랑였다. 상단의 뜰에는 은은한 등불이 밝혀져 있었고 그 아래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화연은 진혁의 품에서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밤처럼 어두웠지만 그 안에는 타오르는 불길이 있었다. 너 정말 나를 피해 다니지 않을 거지? 진혁은 입을 열지 못했다. 이미 그는 자신을 배반했다. 그녀를 밀어낼 수 없었다. 화연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얼굴을 가볍게 스쳤다. 이제 핑계 대지 마.
그녀의 속삭임은 뜨거웠다. 그리고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진혁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화연의 허리를 잡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거리는 이미 없었다. 화연의 손이 그의 목덜미를 감싸며 올라갔다. 진혁은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화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았다. 처음에는 부드러웠다. 그러나 곧 강렬해졌다. 진혁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허리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으며 깊숙이 빠져들었다.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혀와 혀가 구루미를 노닐 듯 자유롭게 서로에게 왕래했다. 서로의 타액이 섞여지고 어느덧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이 되었다. 그 감촉과 느낌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이었다. 두 사람의 키스가 길어지고 더욱 더 격정적이게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다. 밝은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긴 시간을 서로를 탐하며 지금 이 순간을 느꼈다. 그리고 키스가 끝났을 때 화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숨이 조금 거칠었다. 진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거칠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화연은 그의 옷깃을 움켜쥔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지금 도망가려고 하면 용서 안 해. 진혁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맞물렸다. 더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화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마치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를 올려다보았다. 진짜? 예, 그렇게 하려 합니다. 그 순간 화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녀는 주저없이 그의 품에 안겼다. 이제 더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원했고 진혁은 그녀를 놓을 수 없었다.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명확해졌다. 더는 부정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감정이었다. 화연은 이제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진혁을 찾아갔다. 아침이면 마당에서, 점심이면 상단에서, 저녁이면 그녀의 방 앞에서 어떤 핑계라도 만들어서 그를 보려 했다. 너 오늘도 도망 안 갈 거지? 화연은 그의 눈앞에서 팔짱을 끼고 도발하듯 물었다. 진혁은 피식 웃었다. 제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몰라. 가끔 넌 날 피하려고 하니까.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목을 붙잡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이제 와서 도망가겠습니까, 아가씨? 그 순간 화연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진혁은 그녀를 끌어안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그에게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화연은 방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어쩌지? 나 이 남자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녀는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가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되질 않았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화연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를 향한 감정이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의 첫 키스 후 모든 것이 변했다. 그것은 실수도 우연도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가 바라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화연은 그것이 끝이 아니길 바랐다. 단순한 감정의 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완전히 자신의 사람이 되길 바랐다. 너 후회해. 진혁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럴 리가요. 하지만 아가씨가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후회할지 아닐지는 내가 정해. 화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화연은 그날의 그 느낌을 떠올렸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며 화끈거리기 시작했다.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싶어.
화연은 두근거리는 심장과 함께 천천히 그에게 얼굴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그의 입술을 덮쳤다. 더는 그가 도망치게 두고 싶지 않았다. 더는 망설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품속에 스스로 파고들었다. 그의 뜨거운 체온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 순간 진혁은 더 이상 아무것도 참지 않았다. 다시 거칠게 끌어안으며 다시 그녀의 입술을 찾았다. 둘 사이에 남아있던 조금의 거리감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더 이상 주인과 하인의 관계도 서로를 길들이려던 싸움도 아니었다. 그들은 단순히 서로를 원하는 남자와 여자가 되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진혁이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피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화연은 숨이 벅찼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망설임이 남아있었다. 진혁, 너는 나를 원하지 않아? 그녀는 솔직하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벽으로 몰아붙였다. 아가씨, 그는 낮고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러다 후회해도 모릅니다. 그럼 후회하게 만들어봐. 그 순간 이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화연을 강하게 끌어안으며 그녀를 완전히 자신의 품에 가두었다.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놓지 못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불안감도 짙어졌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소유하고 싶었고 그는 그녀에게 모든 걸 내어주지 못했다.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그의 태도. 어디까지나 자신을 아가씨라고 부르는 그의 거리감. 그러나 화연은 그것마저 견디기로 했다. 그가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의 과거가 무엇이든 그것이 중요할 리 없었다. 이제 그녀는 그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었으니까. 한낮의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마루. 화연은 방 안에 앉아 가만히 손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진혁의 거친 숨소리, 그녀를 껴안던 단단한 팔 그리고 입술이 맞닿던 순간의 짜릿한 떨림. 모든 것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그는 분명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았다. 아직도 자신을 아가씨라고 부르는 그 태도. 마치 모든 것을 허락하는 듯 하면서도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 같은 태도.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는 화연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렇게 애가 타는 기분은 처음이었다. 그가 곁에 있어도 부족했고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견딜 수가 없었다. 진혁, 넌 대체 얼마나 더 나를 애태울 거냐?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마루 기둥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렸다. 아가씨, 낯익은 목소리. 화연은 퍼뜩 눈을 떴다. 진혁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부터 서 있었던 걸까? 그의 시선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지금까지 어디 있었느냐?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무심했지만 어딘가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거짓말. 화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진혁, 너는 언제까지 나에게 숨길 거냐? 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곧 원래의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아가씨, 제가 무엇을 숨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내게 거리를 두고 있잖아. 화연은 그의 앞에 서서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모든 걸 내게 보여주길 바란다. 너의 진짜 모습을. 진혁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대답해라, 진혁. 그녀가 재촉하듯 말하자 그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마침내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가씨, 저는 그러나 그 순간 저택 문 밖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하인의 목소리에 화연과 진혁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화연은 짜증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또 무슨 일이야? 하지만 다음 순간 하인의 말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상단주 어른께서 아가씨를 부르십니다. 당장이요. 그녀의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상단주 김상풍. 그녀의 아버지가 대체 무슨 일로 급하게 부르는 걸까? 그리고 왜인지 곁에 있던 진혁의 표정도 묘하게 굳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속을 조용히 파고들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무래도 둘 사이의 사랑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는 듯 했으니 말이다.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5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원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요청 부탁드려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